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랄까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매일 부딪히는 문제, 바로 자녀 양육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아, 정말 매일의 숙제 같은 거죠. 네, 특히 내 아이를 바꾸고 싶으면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이 말이요, 듣기에는 쉬운데 실천하기는 너무 어려운 그 원칙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그렇죠. 아이의 어떤 행동을 딱 보면서 아니 대체 누굴 닮아서 저러는 거야 하고 속으로 막 화가 나다가 네네, 문득 그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걸 깨닫고 소름 돋는 순간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 뜨끔한 순간들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좀 흥미로운 조합인데요. 아, 어떤 자료들이죠? 하나는 LNG 화이트의 새 자녀 지도법이라는 고전적인 지침서 발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요즘 부모님들이 모여서 아주 솔직한 고민을 나눈 기도회의 기록입니다. 와, 시대도 형식도 완전히 다른데 신기하네요. 근데 놀랍게도 메시지는 딱 하나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라는 말이겠죠? 맞습니다. 가장 오래된 진리. 오늘 저희는 이 진부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 사실은 얼마나 무섭고 또 강력한 현실인지 이 자료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내 어떤 습관, 어떤 태도가 아이에게 무심코 복제되고 있나 이걸 좀 찾아보고 더 나아가서 완벽하지 않은 부모로서 우리가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저는 아이가 뭔가에 막 집중할 때요,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일할 때 짓는 표정이랑 그냥 완전히 똑같아서요. 자료를 보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말 한마디보다 오히려 그 말을 할 때의 음성, 표정, 행동. 심지어 그 안에 담긴 정신까지 통째로 흡수한다고 하죠. 맞아요. 가정이 첫 학교, 부모가 첫 선생님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 대목이었어요. 바로 그 통째로 흡수한다는 점, 그게 핵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모델링이라고 부르거든요. 모델링이요? 네.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큰 행동을 따라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 부모가 스트레스 받을 때 무심코 내쉬는 한숨, 전화를 끊을 때 그 퉁명스러운 말투, 심지어 배우자를 대하는 미묘한 태도까지 아이의 뇌는 이 모든 걸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 패턴으로 만든다는 거군요. 그렇죠. 세자녀 지도법에서 이 부분을 아주 단호하게 표현하는데요. 그대의 모범은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일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요. 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네요. 네. 말로 100번 이렇게 해라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아이의 인생에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좋은 것만 닮으면 좋겠지만 제 단점이나 제가 고치고 싶어하는 습관까지 그대로 대물림된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한 자료에서는 부모가 고치지 못한 성격적 결함, 예를 들어 쉽게 짜증내는 성미나 이기적인 태도가 3, 4대까지 이어진다고 경고하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경고를 넘어서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세대 간 트라우마나 학습된 행동 패턴의 개념하고 정확히 일치해요. 아, 그런가요? 네. 부모의 불안 대처 방식이나 갈등 회피 성향이 말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아이에게 프로그래밍 되는 것과 같죠. 와, 이게 저와 제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유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이 교육의 방향을 그냥 180도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이죠? 아이를 고치려 들지 말고 부모인 당신부터 개선하라고요. 세자녀 지도법 9장의 제목이 아예 자아 개선을 요구하심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칙은 이해가 되는데 듣다 보니까 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요? 나부터 변해야 한다는 말이 결국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다가오거든요. 매일 실수투성이인데 이걸 어떡하죠? 아,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들이 의외의 희망을 제시해요. 희망이요? 네. 중요한 건 완벽한 부모가 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부모로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데서 진짜 교육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고요? 그건 좀 의외네요. 네. 기도의 자료에서 아빠도 아빠가 처음인디라는 드라마 대사를 인용하면서 부모의 서툰 마음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맥락일까요? 비슷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자료들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죠. 아,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네, 나도 처음이라 서툴다는 말이
태관이나 자기 합리화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자료들은 육아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종교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좀 풀어서 말하면 상호 성장에 가깝습니다. 상호 성장이요? 네. 아이만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온갖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서 부모 자신도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 아이를 키우면서 비로소 어른이 되어간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할 질문이 있어요. 만약 이미 잘못 시작한 것 같고 아이에게 나쁜 습관이 굳어진 것 같다면요. 네, 그렇죠. 솔직히 이미 늦은 거 아닐까 하는 좌절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 좌절감에 대해서 자료들이 아주 명확한 답을 줍니다. 교육을 그릇되게 시작한 부모들에게 나는 낙심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렇게 직접적으로요. 와, 정말 직접적이네요. 네. 해결책은 신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방식을 인정하고 자신의 습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걸 다시 일반적인 언어로 바꾸자면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의미합니다. 자기 성찰. 네. 내가 가진 가치관이나 더 높은 이상에 비추어서 내 양육 태도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변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아이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완벽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맞아요. 그게 아니라 나도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나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라는 그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의 약점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척할 뿐이죠. 아이들이 정말 유심히 보는 것은 부모가 그 약점을 어떻게 다루는가입니다. 어떻게 다루는가. 네. 약점을 숨기고 원래 다 그런 거야 라며 합리화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와 아빠가 이 부분은 부족해서 노력 중이야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려 애쓰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요. 인생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의 태도에서부터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 원칙에는 이제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매일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들이 있는데 자료들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구체적인 항목으로 꼽는 것들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강조해요. 바로 자제력과 일관성입니다. 자제력과 일관성. 네, 먼저 자제력. 스스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부모는 아이에게 절대 자제력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하긴 그건 당연하겠네요. 그렇죠. 화가 난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거칠게 내려놓거나 문을 쾅 닫는 부모를 보면서 아이가 평정심을 배우길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겠죠. 네. 자료에서는 부모의 자제에 보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냥 못을 박습니다. 저도 아이 앞에서 욱했다가 한 10초 만에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제력이라는 게 단순히 화를 꼭 참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인내심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럼 그 이면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감정 조절 능력을 모델링 해주는 겁니다. 감정 조절 능력의 모델링. 네,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거든요. 화, 슬픔, 좌절 같은 큰 감정이 덮쳐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거죠.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는 비로소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감정 조절의 청사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청사진이라니 정말 중요한 역할이네요. 그럼 두 번째로 강조한 일관성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부모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제는 허용됐던 행동이 오늘은 불같이 야단맞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아이 입장에선 정말 혼란스럽겠네요.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죠. 그러면 아이는 안정적인 규칙 대신 부모의 눈치를 살피는 법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들은 부모가 변덕스럽거나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지적해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오도된 사랑과 허위적인 동정입니다. 잠시만요. 오도된 사랑이요? 표현이 굉장히 강력하고 좀 심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아이가 울고불고 때를 쓸 때 많은 부모들은 그걸 들어주는 게 당장의 평화를 위한 전략적 후퇴라고 생각하지 그걸 잘못된 사랑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오도된 사랑이란 당장의 갈등이 불판해서 혹은 아이 우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아이의 변덕이나 때를 무분별하게 다 받아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네.
그런데 자료는 이런 태도가 결국 아이가 현실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비겁한 방법이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비겁한 방법이라니 충격적이네요. 왜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죠? 그 행위의 장기적인 결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결과요? 네. 가정이라는 온실 속에서는 때를 쓰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아이가 자라서 마주할 학교, 사회, 직장은 결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아이는 쉽게 좌절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부모의 단기적인 평안이 아이의 장기적인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릴 때의 적절하고 일관된 훈육이 아이가 나중에 겪을 더 가혹하고 불필요한 시련을 막아주는 진짜 사랑이라고 보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결론이죠? 완벽한 척 연기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부모가 되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도의 자료에서 제안한 한 주간의 실천 미션이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하는 것 같아서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어떤 미션이었죠? 아이 앞에서 나의 실수나 부족함을 솔직하게 사과하고 엄마도 이 부분은 참 어려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고쳐나가고 있어 라고 고백해보세요. 였습니다. 아, 정말 좋은 미션이네요. 네, 이것이야말로 단점을 숨기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정직하게 마주하고 개선해 나가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최고의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을 내가 말하는 대로 해에서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봐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Do as I say가 아니라 Watch how I try로요. 바로 그거죠. 부모가 먼저 자신의 삶으로 변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줄 때 아이에게 하는 모든 훈계가 비로소 힘을 얻고 마음에 가닿을 수 있는 것이죠. 네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부모가 자신의 부족함과 씨름하면서 무릎 꿇는 그 뒷모습이야말로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설교가 되는 셈입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째,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리한 관찰자입니다.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 태도, 심지어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결점까지 그대로 복사하는 거울과 같다는 것. 둘째,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자녀 교육 전략은 아이를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바로 부모 자신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개선이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먼저 변하지 않고서는 아이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표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는 점. 네, 오히려 완벽주의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진실하게 노력하고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는 그 과정 자체를 아이에게 남김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완벽한 결과물이 아니라 부모의 성장하는 모습을 먹고 자랍니다. 아,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물질적 유산보다 위대한 유산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생각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들은 올바른 품성을 가진 자녀를 키워내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교 활동과 같다고 말합니다. 네.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의미겠죠. 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들을 꿈꾸지만 어쩌면 가장 급진적이고 세상을 바꾸는 행위는 바로 내 곁의 아이를 친절하고 회복 탄력성 있으며 자기 성찰을 할 줄 아는 한 명의 인간으로 키워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성장하는 모습이라면 바로 오늘 어떤 부분부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